자, 오늘서부터 을목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묘진월의 을목이죠. 인월, 묘월, 진월은 춥죠. 병화로 조용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월이라든지 묘월이라든지 진월에는 어떻게 됐든 병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병화가 조용신이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할 때는 인묘진월에는 을목의 뿌리가 된다. 요거 자체가 무슨 얘긴고 하니, 을목이 인월달 되면은 이게 을목의 뿌리가 되죠. 을목이 묘월에 되면 이것도 뿌리가 돼요. 그러면 을목이 진월이면은 옥토에 뿌리를 딱 받고 여기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봄에 태어난 을목 좋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묘진월에는 을목이 뿌리가 되더라. 을목은 어린 싹이에요. 어릴론, 예쁠론, 고울론, 그래서 이게 어린 싹이라고요. 싹을 예를 들어서 을목을 을경합금에서 금으로 가거나 이게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이게 봄에 최악이 금이 나와가지고 목을 치는 거라고요. 싹을 치는 거라고. 이게 뿌리가 인묘목이, 내 을목의 뿌리 인묘목이 있는데, 이놈은 신금이 와가지고 또 긍긍목 해버리네? 이거 안 좋아한다고요. 좋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이게.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친다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이게 금목 상쟁을 하고 있어. 금과 목이 서로 다투어. 그러면 손해보면 누가 손해를 봐요? 목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를 가지고 이게 통관을 시켜. 그럴 때 금목 상쟁을 하는데, 임계수나 해자수가 와가지고 천간에서는 요 수를 넣어가지고 임수를 넣어가지고 임수계수 넣어가지고 통관시키고, 지지에서는 해수 자수 가지고 통관을 시켜.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통관을 시키면 아픔도 같이 따라올까 하는 얘기예요. 을목은 승목이죠. 봄에 물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수를 통관시키는 건 좋은데 물이 많아지면은 또 한기가 또 생기고, 잘못하면 이게 말이야 부목이 돼버린다고. 또 버려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임수계수는 뭘 가리는 거 하니? 병화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도 같이 따라오더라. 금수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목이 너무 왕해가지고 전지해 줄 때는 그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럴 때 이게 병이 됐으면은 이 화가 약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금이 병이 됐을 때는 화가 약이고, 수가 병일 때는 무엇이 약일까? 무토요. 그래서 이게 병정이 화가 약신인데, 이 약신은 금이 병이 됐을 때 화가 약신이고, 수가 병이 됐을 때는 무토가 약신이 되는 거죠. 장명할 때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거지. 그런데 을일주는 화가 용신일 때는 인묘진 사오미로 대운이 됐든 세운이 됐든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아니, 요건 동방이요, 요거는 남방이요.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운이 가야 좋다. 그 얘기는 봄, 여름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거예요. 을목은 해묘미 목국을 한다 그랬어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가 을목이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을일주는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니까 따뜻한 그 운으로 동남방으로, 남방, 동방 이쪽으로 가야, 봄, 여름으로 가야 좋다. 대신 반대로 가면은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이것보다는 안 좋은데, 대신 가을, 겨울로 갈 때는 곡식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구근류가 그렇게 오면 좋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을목이 이제 인월 보자고요. 을목이 인월 보면은 이게 인중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뿌리도 되지만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다 좋은 거라. 그런데 무언은 싫어하는 거 아니? 인이 있는데 지지에 오화가 같이 있어. 그러면 인오술이죠. 그러면 인술이 있어. 술 중에 정화가 있어. 그러면 인오술이요. 여기 인오술이요. 요렇게 여기가 인하고 오가 같이 온다고 하면은 뿌리가 화상을 입는 거죠. 이거 안 좋아한다, 그걸. 이제 을목이 묘를 보자고요. 이 묘자, 한자로 무슨 묘자라 그랬죠? 무성할묘. 묘월 되면은요, 농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거죠. 열심히 밭갈이 하고 김을 맺어 또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풀하고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성한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양기 덩어리라는 얘기야, 묘가.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철책도 감고 올라가. 나무만 감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철책도 감고 올라가. 감목은 한번 자르면 살아나는 법이 없어. 근데 을목은 잘라도 다른 데서 또 살아. 그래서 이걸 양기 덩어리. 이게 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에너지라가 된다. 그랬을 때 금수는 마땅히 흉이요. 그러면 경신금도 마찬가지고, 지지의 신유금도 마찬가지고, 임계수도 마찬가지고, 천간에 지지의 해자수도 그렇고, 사유축 금궁도 안 좋고, 신자진 수국도 안 좋고. 그러면 이것은 꽃 안 피고 한습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 이것도 순목, 이것도 순목이네? 그런데 이것은 순목인데 이건 순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하등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도화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가 이렇게 도화가 됐어. 그러면 천간하고 지지가 도화를, 이걸 간지도화라 그래요. 물론 간지도화가 을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어디 오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요? 네, 일주에 올 때. 일주가 이렇게 을묘가 와서 간지도화가 됐어.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간지도화가 조후가 되면은 좋은 도화요. 에너지가 넘치고 잘생기고 활동력도 좋고. 그런데 화 없으면 이게 음지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도화살이. 그런데 이 간지도화는 천간과 지지가 같죠?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간여지동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여자가 더블 여자라. 손과 손을 서로 맞잡고 있는. 그러면 너와 나와 함께요. 그래서 요게 무엇못와 무엇못과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앤드의 뜻이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들으면 천간 지지가 동일하다 그 얘기요. 이걸 줄이면은 간지동일이요. 간지동일을 간여지동이라고. 여기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구실을 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자면 너와 나 그러면 you and I. 대전과 청주 그러면 대전, 여, 청주. 아니,
명사와 명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청렴과 결백은 청렴여 결백. 천광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이다 그 얘기야. 저한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저 가녀지동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어떤 명리학자는 가녀지동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 강조하니까 그것만 필요하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주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우리 괴강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살처럼. 이게 비겁이라는 얘기인데 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비견이잖아요. 인목이 올 것도 겁재라. 그랬을 때 하늘의 뜻과 땅의 환경이 같다 얘기야. 하늘에서 너 을목으로 태어나. 그러고 그 뜻이 있어서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또 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묘목을 또 받았어. 그 하늘이 뚱하고 이게 환경이거든. 지지는 이 묘라는 그런 환경을 타고 내가 태어났다 그 얘기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람도 있고 중함도 있다.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다. 저희가 이 가녀지동은 몇 개가 있는 거는 12개예요. 더지 갑인, 을묘, 병호, 정사, 진술충미니까 무진무술, 기축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요렇게 일주 쓰면은 주인 주자니까 어떤 뜻이에요? 요렇게 일주 쓰면 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둥주자를 이렇게 나무목을 쓰면 기둥주자를 쓰면 이거 자체라는 얘기예요.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주가 가녀지동이 된 게 몇 가지라고요? 12가지요. 요렇게 된 것은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주변이 뚜렷해. 자긍심도 강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요. 이게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공격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것이 강하다? 자, 오, 묘, 유. 자오묘유가 참 강하더라. 제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오묘 보면 이상하다. 여기는 천간의 양이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보자고요. 왜 이게 갑인이 자기 주장에 강할까? 둘 다 양이라. 둘 다 양이고 또 있어요. 갑을 병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갑자가 첫째 갑이거든 하죠. 첫째 나와 내가 1등 하고 싶어. 이 리더십이 강한 글자요. 위로 쭉쭉 뻗어가는 기상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울면은 왜 그래? 너 키만 컸지 꺼불지 마라. 내가 곡식 키우고 내가 꽃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간목이 뭐라 그래? 내가 너 옆에 있으면은 햇빛도 못 보고 그늘질 것이 까불고 있네. 그럴 수 있네요. 잘못하면 장목집회. 그런데도 이 을목 자체는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다. 이게 제왕이잖아. 무성을면. 병원은 왜 강할까? 해라서.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있으면은 서로 1등이라 그럴 테지. 나 해인데 만물을 비추는데 내가 너를 기르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있으니까 너 역할하지 그럴 테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 정사는 왜 이게 강해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 속 깊은 데의 그 불꽃이라. 용광로도 괜찮아? 촛불의 가장 중심이 정화거든. 이게 속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정이 있다 그래서 초코파이 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면이 참 따뜻해. 그럼 내면은 따뜻한 사람은 바깥이 따뜻한 것보다 내면이 따뜻한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나? 이게 무지는 진중에 무토가 또 있죠. 무진장 강한 거요. 무지나 무술이나. 그런데 이게 무술은 괴강살이기도 하잖아. 큰 산이 떡 버티고, 이거 둘 다 큰 산이요.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는데 누가 뭐래? 웬만한 사람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체격이 큽니다. 체격이 작아도 기상이 커요. 그런데 기축은 뭐라 그래요? 내면적인 토고 농토죠. 이게 곡식을 길러내는 토라고요. 기토일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면이 굉장히 깊어요. 이제 경신으로 가면 이거 자체가 의로움이잖아요. 요거 경금이잖아요. 그 경금 큰 바위요? 그러면 의로움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러니까 이건 강할 수밖에 없어, 이거 자체가. 신유는 왜 강해? 이거 보석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보석이라고. 자오묘에서 이게 이제 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신유도 이게 보통들 아니에요. 근데 신유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이 작은 보석이라 그래서 작은 것만 생각하시지 말으라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아니라도 신이 있고 유가 어디에 있어도 강하게 돼 있어요. 요게 신금만 하나 있어도 강해. 유금만 하나 있어도 강해. 그런데 신유 같이 있으면 강하죠. 요거는 임자는 진짜로 임자 만난 거잖아요. 이거 개해도 하늘에는 비가 오고 땅에는 큰 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라. 네.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하고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나쁘기만 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는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사주가 굉장히 역동적이요. 역경을 극복해.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칭찬해 줄만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한 면만 보지 마세요. 길과 흉이 같이 있다는데 그럼 어떤 때는 길이 되고 어떤 때는 흉이 되느냐 그거요. 길한 경우하고 흉한 경우가 일간이 길하고 일간이 흉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배우자궁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지금 이게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임수도 있어. 개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해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을묘 입장에서는 인성이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쁜 역할을 하는데 요거까지 더 해주네? 그렇죠? 요 인성이 절대로 좋은 역할을 안 해. 그러면 이럴 때는 좋은 역할이 아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가 여기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요거만 하더라도 목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목이 좋은 역할이 나쁜 역할이? 이럴 때는 안 좋지. 근데 인성하고 비견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좋은 역할이 아니지. 그러면 길한 경우를 보자고요. 벌써 이렇게 옳고 같으면은 이 금에 뭘 제압해요? 이게 목을 치죠. 그랬을 때 나한테 목이 하나 더 와. 그럼 어때요? 이게 내가 약할 때는 이게 좋은 역할을 해. 목이 많으면 더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할 때는 배우자궁도 길하다는 얘기는 요게 바로 배우자궁이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간에 내 일간인데 배우자궁이 좋으냐 나쁘냐는 내가 신약하냐 신왕하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 만약에 내 일간이 이렇게 갑인이요.
지금 요것만 하더라도 강해요. 그렇죠? 네. 강한데 자아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건 강하죠? 네, 강해요. 목이 더 들어와. 목이 이렇게 더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약할 때는 이게 좋아. 근데 내가 왕할 때는 이게 안 좋아. 그 얘기죠. 그래서 간여지동될 때는 에너지가 강한데 이게 어떠한 경우가 저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경우가 나쁜 역할을 하느냐는 신약이냐 신왕이냐 내가 그거 봐서 할 것 같으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목의 진월이면 우리 진 그러면은 이게 토월이죠. 이렇게 진월에는 목용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을목이 진토에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게 뿌리 박기가 참 좋다 그거지. 토가 없는데 목을 용신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 뿌리 내릴 땅도 없는데 목을 왜 써?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간목이 있어. 여기다 간목이 내리다가 병화까지 있어. 그러면 을목이 가장 바라는 게 병화죠. 거기다가 병화 있고 간목이 여기 있으면 등락의 갑 되잖아요. 그럼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거라. 든든한 후원자까지 있으면은 아유 내가 뺏거라면 더 어때요? 넉넉하잖아요. 그렇게 을목이 진월이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되게 구조가 좋게 돼요. 그런데 을목은 진토만 있어도 잘 산다 그랬는데 을목만 진토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주 명식에 봄, 여름 생이 진토 하나만 의식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옥토에 뿌리를 박아서 그래. 이게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 그 얘기요. 그럼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에너지가 넘치네? 남자 같으면 정력도 강하다. 여자 같으면 자궁이 참 좋다. 아이를 쑥쑥 잘 낳는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진토는 원래 토는 기르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목을 키우는 그 어머님 역할이라. 그래서 토가 잘 쓰이는 사람들이 이게 신용이 있는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굉장히 믿음성이 있어요. 요 진토가 싫어하는 글자가 있어요. 유금이 올 것 같으면 진유금하고 무엇으로 가버려요? 이거 배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을목이 유금 오면은 지지에 있는 그 목을 자르기도 하지만 이 진유금 돼서 이게 이 뿌리가 내 의지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의지처가 없어지는 게 뿐만 아니라 진유금 돼서 내가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진이 신진이 된다든지 자진이 된다든지 요렇게 달라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게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든지 그러면 이 진이 진토의 역할을 못하고 수로 가버린다 그거예요. 이럴 때 저희들 대운에서 어떻게 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 진술충이 지진 났다는 거죠. 이게 토충인데 토끼리 충이요. 진술충, 충미충인데 진중무토하고 술중무토가 무토끼리 충을 했어. 이게 무토끼리 충한다는 얘기는 대토끼리, 고속도로 같이 엄청나게 큰 땅 아니면 큰 산 요게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산이 붕괴된 거랑 같더라고. 고속도로 같이 넓은 땅 이게 또 붕괴가 돼요. 그럼 집안이 엄청나게 꺼진 거잖아요. 자, 진토는 옥토라 그랬어. 술토는 개신기 그래가지고 신금이 있죠. 그러면 옥토하고 요건 자갈토라. 자갈토를 혼합시켜 놨어. 그럼 옥토가 변질돼 버렸네. 연탄재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옥토에다가 연탄재 못 뿌릴 거 모슬토를 갖다가 넣어버린 거라. 그러면은 이게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지. 그게 폐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럼 폐농이 되는 거지. 네. 그랬을 때 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목국토라. 그러면 돈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가뭄이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난하다. 그러면 생명체인 목이, 이게 여기에 뿌리 내린 이 을목이 이게 흔들리니까 불안정하지. 그래서 내 삶이 불안정해. 그러면 내 하는 태도가 불안정해. 그때 잘 나가다가 요런 지인이 있는데 술이 대원에서 딱 와서 진술충 되면은 7년간은 어려운 거라. 이럴 때 또 하나요. 교통사고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자궁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 을목이니까 간, 신경계 그런 쪽에 이럴 때 돈이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하든지요. 어떤 게 나가는 게 좋아요? 돈 나가는 게 낫잖아요. 결국 이런 거 되더라도 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는 돈으로 땜박질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현명하게 사는 방법 아닌가. 네. 나 크게 다쳤어. 돈 안 나가려고 그랬네. 아니면 사고 안 당하려고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거요. 자, 다음에 이 토가 지진이 났는데 중앙토라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죠. 토는 믿을 신자예요. 이게 믿을 신자가 이게 중앙이니까 오행의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만물이 중심이야. 그랬을 때 금목수화의 중심이 깨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진수충은. 내가 술을 딱 지니고 있었는데 대운에서 지인이 와가지고 진술충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인이 있는데 대운에서 술이 딱 와가지고 진술충해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축미충 보자고요. 축은 개신기요. 그럼 기토가 있어. 미는 정을기요. 그래서 둘 다 기토요. 그러면 축미충을 한다는 얘기는 기토가 있으니까 이거 밭갈이 해주는 거예요. 밭갈이 아무 때나 합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밭갈이 할 때가 따로 있죠. 그런데 봄이 돼가지고 저 겨울의 끝자락에 밭갈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구조다. 그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축미충도 변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술이 축하는 거하고 축미가 충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보세요. 기토가 충하는 것하고 무토가 충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 진중에 을개무가 있어요. 우리가 옥토라가 한 이유가 있어요. 수생목을 하죠. 싹이 트는 거라서 이게 옥토라 그래.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가 진이 이제 을목이 있겠다. 그러면 미가 6월토인데 이게 정을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열토라. 건토면서 열토인데 이게 을목이 저 속에 깊은 사막토니까 정화가 있어. 이게 습토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을목이 선인장과 같거나 생명력이 굉장히 질긴 그런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진중의 을목하고 미중의 을목이죠. 이게 진하고 미가 같은 을목이 여기 암장되어 있다 얘기요.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띄우는 진토하고 미토가 이것만이 생명을 키워. 이게 진중을목과 미중을목에 암장된 것은 목이니 땅의 주인은 뭐라고요? 땅의 주인은 을목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한자 부수에서 목의 부수가 더 많습니까? 풀초부수, 벼화부수가 더 많습니까? 풀초부수가 대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을목이라. 근데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중에서 간목도 있죠. 간목은 유실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관이 그런 거 다 열매라 그러지 곡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을목이라고.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요. 을목이 주인공입니다. 네. 생명을 키워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덤이요.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삼합에서 보자고요. 해묘미 목국에서 장생제왕묘를 하잖아요. 네. 이게 무덤이라. 해묘미 목국이. 네. 그 다음에 인옷을 화국이죠. 네. 인옷을 화국에서 장생제왕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 사유축 금국에서 이게 장생제왕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자신 수국이라. 이게 또 장생제왕묘. 이게 다 무덤이라고. 그 진술충미가 전부 다. 묘. 아, 그러면 이게 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을 돋워내는 시초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생명체가 땅으로 안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사람도 땅으로 가죠. 그래서 토는 만물의 무덤이다. 오행의 무덤이라는 얘기죠. 근데 3월은 진토인데 이게 을개무가 있잖아요. 네. 아까 을개무 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요. 요거는 꽃을 피게 하는 토요. 생명을 돋궈내는 토. 꽃만 피게 하는 거지. 가불목 다 돋궈내요. 네. 근데 여기서 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꽃을 피게 한다고 한 것뿐이요. 인묘도 마찬가지요. 이제 정을기가 있어. 미토니까 유월이요. 열토요. 아, 열이 있어야 익죠. 금이 화급금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익게 하는 토가 미토요. 그런데 술토는 이제 술 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이게 겨울을 지내게 한다 그랬죠? 네. 그 씨앗을 보존하고 그 온도를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야. 그래서 보온을 해줘. 그게 실은 저장 보온을 하는 토인데 겨울을 나게 하는 토라고요. 만약에 술 중에 정화가 없으면 땅에 있는 초목들이나 씨앗들이 어떻게 될까? 얼어버리죠. 자, 이게 쉬는 토요. 그런데 이놈에게 신금이 있으니까 자갈토라고. 그러니까 갑술이라든지 있을 때 이게 자갈토기 때문에 갑술일주가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이 생명론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잘 돼야 돼요. 자, 이건 축은 개신기가 있어. 근데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이건 봄을 준비하기 위한 토일 뿐이요. 휴식하는 토라고. 근데 꽁꽁 얼은 토라고, 동토라고. 생명이 살기가 어렵다. 아, 여기에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이게 을목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맞네요. 바로 지금 이 얘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봄의 을목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 들어갈게요. 네. 네.